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과연 남녀라는 성별이 두 개뿐이 없죠, 인류는. 그런데 이 남녀 갈등의 문제의 피해자는 대체 누구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득을 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남녀 갈등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신문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나 TV 매체나 항상 기사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떠날 수 없는 그런 갈등 문제 중에 하나죠.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녀 갈등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끌벅적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도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한데, 제 생각이 들어갈까봐 혹은 제 생각이 깊게 들어갈까봐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제 생각을 배제한 그냥 팩트적인 거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혹시라도 제 생각의 일부를 말씀을 드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요 남녀 갈등의 배경부터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남녀 갈등은 왜 생겼을까? 배경부터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요 급격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시도되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8,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사회 안에서도, 조직 안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니면 승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가 급 사회 진출을 여성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고, 고위급 자리에서도, 임직원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승진과 진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남녀 갈등은 근데 왜 생겼느냐? 이런 제도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 변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요게 남녀 갈등 배경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의 역차별적 인식입니다. 특히 20대 남성 문제가 뭐가 있죠? 군복무, 그리고 여성 할당제에 있어서 불만이 확대되면서 남녀 갈등의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20대 여성의 구조적 차별 인식, 임금 격차, 같은 직장 내에서도 같은 동기인데도 같은 업종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임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요게 조금 여성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경력 단절이라고 한다면은 아이가 있죠. 여성의 신체 구조상 아이를 낳는 거는 이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경력을 이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생긴 거죠. 이런 게 남녀 갈등의 배경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바로 이런 유리천장 등 이런 게 사회적 불평등, 여성적 불평등에 속해서 남녀 갈등의 배경이 되었을 겁니다. 젠더 이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좀 부수적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정치 미디어에서 이런 젠더 이슈를 계속 갈등을 조장해요. 싸움을 붙여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요 두 개가 조금 많은 중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남녀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녀 갈등의 그러면 주요 쟁점을 한번 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 복무 문제, 여성 할당제, 가산점, 군 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주는 이런 게 매우 주요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여성 묻지마 강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범죄 대응에 대한 주요 쟁점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페미니즘 논란은 최근 들어서 더 떠오르긴 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긴 해요. 쉬쉬쉬 하다가 사실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된 거는 2017년, 18년도부터 이제 페미니즘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쭉 오르면서 극단적 페미니즘으로부터 남성 현호 이런 게 이제 생겨난 것 같아요. 자, 군복무 문제는 뭐가 있죠?
남성만 복무를 해요. 일단은 남성 측 주장입니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 여자는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군복무 없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돈도 빨리 벌 수 있고 결혼도 하면 더 빨리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남자는 2년이라는 세월을 요즘 조금 줄었죠. 어쨌든 기준 2년으로 잡으면 2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벌지도 못하고 모으지도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크다라는 게 남성 측 주장. 여성 측은 과거 여성 인권 문제에서부터 남성 침묵을 지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여성 인권 문제가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남성이 침묵하지 않았냐, 이런 겁니다. 여성 할당제. 요거는 능력보다 성별 우대다, 역차별을 이야기한다. 남성 측 주장으로 얘기를 한 거고, 여성 측 주장에서는 이런 여성 할당제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 중식 구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것도 최소한의 조치지 최대한의 베스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성범죄 대응. 이런 거 되게 많죠. 조금만 쳐다봐도 조금만 혹시라도 수상한 행동도 아닌데 수상하다고 여기면 그때부터는 왠지 몰카범으로 지목을 받는 거죠. 그만큼 무고죄, 남성 혐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남성 측 주장이고요. 여성 측은 아니다,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 보면 이런 보호 필요가 하다,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응이다 라는 게 여성 측 주장입니다. 페미니즘은 뭐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닌데 극단적 페미니즘은 항상 있죠. 매니아적인 그런 남성 혐오를 한다라는 사례고 의견이고, 여성 쪽에서는 본래 성평등 운동을 하고 일부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거는 일부의 극한, 극 중의 극, 네, 극소수의 왜곡된 이미지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군복무, 성범죄, 여성 할당제, 페미니즘 논란에 대해서 서로 남녀 갈등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정책적 방안. 이런 성중립적 정책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할당제, 가산점제 같은 양적 평등보다는 기회 평등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할당제, 가산제는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적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임금으로 줘서 기회를 주고, 그것을 서로 그 기회를 얻는 사람이 그것을 그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자. 좀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이게. 양적 평등보다는 기회 평등으로. 기회를 많이 줘야 이게 기회 평등으로 가는 건데, 일단 기회조차 없다라는 게 젊은 세대들의 보통 의견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은 양적 평등으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군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대로 된 현실화를 하자. 군복무로 인한 경제, 경력 손실을 사회적 보상 제도로 보완하자 하면서, 이제 정권도 바뀌고 하면서 군대 갔다 오면은 월급을 훨씬 높이고 하면서 요즘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생긴다고 들었는데, 2년을 갔다 오면 어쨌든 그 정도로서라도 이제 사회적 보상 제도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돈 1, 2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2년에 대한 2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보면 1, 2천은 적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른 사회적 보상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성범죄에 관해서는 신뢰 기반이 조금 확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무고죄, 무리한 일반화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무고 방지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무고죄는 큰 죄입니다. 저도 한번 예전에 20대 후반 때 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출근 시간 때 본 적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남자가 서 있었는데 어떤 옆에 있던 여성 아주머니가 이 우산이 살짝 엉덩이에 닿였나 봐요. 엉덩이 닿으면서 경찰 보안관을 부르면서 자기를 사진을 찍었다, 뭐 만졌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 끌려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아닌 걸로 판별이 됐겠지만, 사실 이게 아닌 걸로 판별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무고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덮어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무고죄는 정말 악질이다. 무고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무고죄가 남발될 수가 있으니 우리는 서로 남자와 여자와 신뢰 기반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반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도, 그리고 피해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너무 욕하지도 말고, 그 사람은 너무 이렇게 부추기지 말고 싸움을, 네, 그리고 진술도 너무 부추기지 말고 피해자 보호랑 무고 방지의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문화적 방안이 있죠. 젠더 교육 확대. 요거는 젠더 교육에 대한 주요 해결 방안인데, 젠더 교육을 확대하자 이거예요. 학교, 기업, 공공기관에서 성평등 교육을 항상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 혐오와 극단주의 방지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혐오 콘텐츠 관리 강화, 이거는 조금 중요한데,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성벌 혐오나 표현 규제, 자율적 정화 노력을 좀 유도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조금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국가에서 억제할 수는 없죠.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혐오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하거나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만 보고 억제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치면 자살에 대한 콘텐츠가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안내문이 나옵니다. 자살을 쳤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신적 상담은 어디에서 받으세요. 전화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볼 거냐 말 거냐 클릭하기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했을 때 비로소 자살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연관된 콘텐츠들이 뜨게 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조금 국가적인 관리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조금 관리가 필요한 멘탈적인 이런 문제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부터는 어떤 그 단어를 쳤을 때 바로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하거나 핸드폰 번호 인증을 해서 성인이 아닐 경우에는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공산주의 국가처럼 아예 못 보게 하자, 제한적으로 하자라는 것보다는 일부 어느 컨텐츠나 일부 어느 플랫폼, 또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그런 곳이나 그런 플랫폼에는 조금은 자율적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대화 채널 마련, 이거는 기본이죠. 젊은 남녀들이 감정적으로 갈라서기 전에 좀 토론도 할 수 있고, 댓글이 어떻게 보면 토론의 장인데, 그런 댓글 말고 욕할 수 있으면 욕을 하게 되면 뭔가 정화가 돼서 나오지 않다거나, 삐삐삐 처리하듯이 XX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건전한 대화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녀 갈등의 그럼 대표적 표출 사례를 좀 보자면, 여기 있었죠. 2024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동덕 여자대학교에 남학생 입학 계획 논란이 있었죠. 작년 11월에 동덕 여자대학교는 일부 학과에서 남학생을 입학시키려는 계획을 발표를 하자, 학생들이 아예 본관을 점거하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하는 등 강력한 반대 시위를 벌였네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여성 전용 교육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근데 이거는 남녀 갈등이 있을만 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동덕 여자대학교잖아요. 여자대학교라는 것은 애초에 여성 전용 교육 공간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만든 기관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여자 대학교의 학생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발표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남학생 입학 계획을 함으로써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바꾸려고 했다라면 남학생 입학 계획을 먼저 발표할 게 아니라 동덕 여자대학교를 명칭을 여자대학교를 이제 없애고 남녀 공용으로 하겠다라는 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게 먼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도 18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탈코르셋 운동과 쇼컷 논란.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항상 있긴 했어요. 근데 사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한 요때 17년, 18년부터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 미적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나 여자가 아니다. 응?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쇼컷 헤어스타일, 이런 페미니즘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격렬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문제예요. 요 페미니즘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극소수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뭐 저는 그것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갖다가 또 논쟁거리를 삼고 그 논쟁에 또 논쟁거리를 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토론은 정말 좋은 거지만,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격렬한 논쟁은 논쟁이 아니죠. 거의 서로 욕하기 바쁜, 아마 댓글로 싸우는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머리를 짧게 자른다고 해서,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코르셋을 벗어 던진다고 해서 무조건 또 뭐 남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페미니즘이 있다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이런 검증되지도 않은 온라인 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러하다고 칭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서로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져야죠. 네, 좀 탈코셋을 하면 어떻고 머리 좀 짧으면 어때요? 반대로 남자도 하잖아요.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 치마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패션적으로. 그러면 무조건 그게 뭐 여성화가 되고 그 사람이 뭐 여성적 성향을 가졌다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패션의 문제이고 자유 표출의 문제가, 자유 표출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남녀 갈등의 표출 사례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남녀 갈등의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계적으로만 봐도 대한민국의 이런 남녀 갈등이 1위입니다. 남녀 갈등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글로벌 28개국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무려 80%고, 이웃나라 일본은 33%, 러시아가 27%,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납니다. 정말 47%나 이상 차이가 나는데, 물론 밑에 중국도 있고 유럽 국가도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왜냐면 일본은 이렇게 낮은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높냐라고 본다라는 것은,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웃나라라는 게 뭐죠? 중국도 그렇지만 보통 그 문화와 그 습관, 그리고 그 문화의 제도, 중요성들이 비슷하게 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성향과 일본 성향이 다르죠. 물론 다른데, 사람의 성향이 다르지만 그래도 흘러온 사회적 제도, 흐름, 경제, 문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쭉 중국도 그렇고 쭉쭉쭉 따라오고, 거기에 서로가 곁눈질을 하면서 발 맞춰가면서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나갔기 때문에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격차가 났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제도 안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을 바로 잡고 가야 되는 문제이긴 확실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이 1위가 되는 이유를 보자고요. 저는 이거부터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스스로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남녀 갈등을. 어떻게? 이렇게 여성 주차장만 보더라도 남녀 갈등을 스스로 만든 행위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남녀 갈등 1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성 전용 주차장인데요. 2005년부터 서울에서 첫 도입이 됐죠. 이 취지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남편은 출근을 하니까요. 그리고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기도 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끼리, 그리고 여성 운전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주차를 하면, 넓고 잘 보이는 곳에다가 주차를 하면 뭐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고 여성들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취지인데, 이것은 반대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약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장애인이냐라는 식의 태도로 반대하는 적지 않은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우리가 차별을 당하자라는 거다, 이거는 없애야지 맞는 거다라는 여성들의 인식이 생겨난 거죠. 그런 주장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 딱히 남성들이 차를 주차해도 벌금 같은 게 부과되지 않아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냐 없냐라는 게 좀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도 봤어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자가 여기 되려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되려고 한다 그랬더니 남자가 그냥 주차해버리더니 저 여자예요 하고 갔다고 해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 남자가 그냥 대놓고 저 여자예요 하고 가도 될 수 있는 곳이 이런 여성 주차장이다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조금 역차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건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맞다라는 주장이 조금은 더 저는 힘을 실어주고 싶네요. 자, 주요 28개국 중에 갈등 순위를 재보니까 남녀 갈등은 9위, 12개 항목 중에서 9번째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요 28국에서 갈등이 가지는 것들 중에서, 갈등을 갖는 갈등 중에서 남녀 갈등이 몇 위냐 했더니 9위라는 겁니다. 즉 주요 28개국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녀 갈등을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다. 빈부격차 문제, 정치, 사회 계급, 이민자 문제,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라는 거지, 남녀 갈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 28개국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 오히려 남녀 갈등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2개 갈등 분야 중 5개 부분이 대한민국 1위라고 합니다. 나이대별적 관심 갈등 분야가 좀 다르긴 한데,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이 1등한 부분은 요 남녀 갈등, 세대 갈등, 학력 갈등, 종교 갈등, 정치 갈등. 요 정치 갈등 중에서도 뭐 보수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뭐 이런 문제들로 보수 진영, 아니면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걸로도 갈등이 더 세부하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정치 갈등으로 나뉘어 놨습니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은 보통 2030 세대 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요 남녀 갈등은 사실 30대도 한 초반까지만 관심이 있지, 30대 중후반부터는 관심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요때부터는 30대 후반, 40대부터는 보통 학력 갈등이나 종교 갈등이 조금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요 2030, 요거는 평균적인 것들이지 3040 세대라고 해서 뭐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아예 없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로 2030 세대라고 해서 학력 갈등이나 종교 갈등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는 높게 나타나는 세대가 3040, 5060 세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 갈등은 뭐 20대, 30대는 잘 관심 없죠. 40대부터 돼야 좀 관심을 갖고 시작하고, 50대는 돼야 그때부터 좀 정치적 갈등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랑 좀 싸우게 되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참 심각한 나라다. 남녀 갈등도 문제지만 아까 같이 12개 갈등 분야 중에서 무려 50%에 육박하죠. 47% 정도 되는 갈등들을 모두 대한민국이 1등하고 있다.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남녀 갈등 하는데, 사실 남녀 갈등은 누가 더 잘났나 싸움일까요? 아니면 내가 더 피해자다, 누가 더 피해자일까요? 라는 싸움일까요? 남녀 갈등은 단순히 내가 더 피해자다, 이런 싸움이 아닐 거예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있었고, 이를 준비하지 못한 제도, 사회적 제도죠. 그리고 그 사회적 제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식 간의 충돌이 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남녀 갈등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갈등의 실체를 좀 우리끼리 정확히 이해하고 감정 소비가 아니라 혐오하고 감정 소비할 게 아니라 조금은 생산적인 대화와 구조적인 변화로 지금은 풀어나가야 하는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 문제는 사실 남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들 문제,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자 문제도 또한 내 와이프, 내 딸, 내 엄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누가 더 잘났나의 싸움은 아닌 것 같고요. 누가 더 피해자냐 싸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남녀 모두 피해자다. 제발 건설적인 좀 대화와 생산적인 대화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